자, 확률 분포.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분포를 했잖아. 네.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 확률 분포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뭐 주사위를 100번 던져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하면 5의 배수의 눈이 0번 나온다, 1번 나온다, 2번 나온다 라고 하면 0과 1과 2 사이에 다른 수가 없잖아.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인 이유는 수직선에 점을 찍잖아. 0에 한 번 찍고 1에 한 번 찍고 2에 한 번 찍으면 이 점이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거냐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이 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라던가 길이라던가 무게 같은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이 시간의 경우에 뭐 내가 내가 아니라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이들마다 얼마가 걸리는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 어떤 애는 뭐 1분이 걸리고 어떤 애는 30분이 걸려. 그러면 이 사이에 뭐 1.7분이 걸리는 애도 있을 거고 뭐 2.4333분이 걸리는 애들도 있겠지. 시간은 1, 2, 3, 4로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애가 1분, 뭐 멀리 사는 애가 30분이라고 하면 이 1과 30 사이의 모든 수들이 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1, 2, 3, 4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1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 이렇게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이렇게 표로 했다면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1과 뭐 4라고 하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기 때문에 표를 그려서 나타내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돼. 이때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냈어. 그러면 이 함수에 식이 있을 거잖아. 이 식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야. 근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 이 규칙을 만족하는 것만 확률 밀도 함수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y-값이 당연히 양수여야 돼. 사실 내가 여기 등호를 쓰긴 했는데 이 중간에 계속 0인 게 계속 된다면 이건 그릴 필요가 없겠지. 근데 이제 혹시 이 중간에 뭐 0이 되는 게 이렇게 생길지도 몰라서 여기 등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얘가 확률이니까 내가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어 1에서 4까지라 요 사이에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이 전체 그래프랑 x축과의 넓이를 찾으면 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서 뭐 x가 2보단 크고 뭐 3보단 작거나 같을 확률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확률은 이 그래프 상에서 본다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인 이 구간의 넓이와 확률이 같아야 돼. 이 세 개를 만족하는 경우만 이 함수식의 이름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봐라,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체 넓이가 1이고 동시에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이 여기 넓이랑 딱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자료를 주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라 이런 거는 안 나와. 우리는 자료를 보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문제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려면 y값이 양수여야 되고요.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고 어떤 구간의 확률은 그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x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어떤 거냐면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찾았더니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왔어. 그리고 얘를 y는 fx에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래.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적기로 했어.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을 쓸 거야. 그런데 얘는 사실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를 못 그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도 너네는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얘는 이 식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어차피 외워도 그래프를 그리거나 적분해서 넓이를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규 분포에서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뭔가 식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과 애들이 배워요, 숫자는. 그래서 자, 우리랑은 관계가 없고요, 일단. 자, 그래서 종 모양이고 좌우가 대칭, 이 말이 중요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다. 자, 그래서 자, 요거랑 관련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연속 확률 변수를 고르시오 라고 했지.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x의 값을 정할 때 자연수나 정수처럼 1, 2, 3 끊어지면 이산 확률 변수고, 시간처럼 뭐 1시간과 2시간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을 갖는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수를 다 가질 수 있다 하면 연속 확률 변수예요. 기억의 수학 점수는 소수점 단위가 있다 하더라도 딱 떨어져. 예를 들어 뭐 수능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자연수 단위로 끊어지지. 99점, 뭐 80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80점과 81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시험도 자 봐라. 소수점 단위까지 점수가 있다 하면 80.1과 80.2 사이에는 없어, 점수가.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런데 TV 시청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안 보는 애가 있다고 치자, 0시간. TV를 많이 보는 애, 하루에 뭐 5시간을 본다고 쳐. 그럼 이 0과 5 사이에 4.9, 4.9999 이런 게 다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5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래. 횟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고요. 실내 온도는 뭐 20.9도 이런 거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온도계 그 뭐지? 전자식 온도계 말고 이렇게 수온 온도계? 요즘엔 수온을 안 쓰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온도계 있지. 여기 보면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잖아. 이 액체가 여기 1도, 2도 사이에 순간이동해서 쭉 올라가지 않지. 얘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연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1도랑 2도가 있다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들이 다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연속 확률 변수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61번에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확률 밀도가 함수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이거는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 예를 들어 4번이라고 하면 fx는 1-x고요. 우리가 y는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0에서 1 사이라고 했어. x가 0이면 y값이 1이고요. x가 1이면 y값이 0이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아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넓이가 몇이 돼야 한다? 1이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얘가 0, 얘가 1이니까 넓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알려줬을 때 뭐 0 이상 4, 이걸 보자. 463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8분의 1x래. 자,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률을 찾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세요. y는 8분의 1x의 그래프는 x가 0이면 y가 0이지? x가 4면 y가 몇이야, 얘들아? 4면 2분의 1. 자, 그래서 0,0과 4,2분의 1을 지나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문제에서 x가 0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그렇지, 0에서 3분의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찾는다.
자, 그럼 요 식의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y가 몇이지 얘들아? 8분의 3. 그럼 요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돼. 그럼 밑변은 3, 높이 8분의 3,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정규 분포는 기호로는 정규 분포 앞글자 대문자 n을 쓰고 여기는 평균, 여기는 분산을 적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낼 때 이 모양으로 쓰면 돼. 자, 그러면 468번은 평균이 6, 분산이 4니까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몇 개 구해보면, 문제를 볼게요. 471 다음 중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이지. 자, 얘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성질을 물어봤어. 자, 얘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이 전체 부분의 넓이는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라고 했어. 얘가 지금 우리가 그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 x가 1인데 x가 1인 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야. 그럼 얘의 함수식이 x는 1이었어. 그래서 얘가 평균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얘는 식이 x는 m이에요. 그래서 x는 m은 이 식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선. 그래서 얘가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곡선이다가 맞고요. 그 1번에 넓이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양쪽에 살짝 띄어져 있는 건 이게 무한히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도 x축 사이의 넓이가 이건 이제 만약에 찾고 싶다면 극한으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1로 보자라고. 아니지. 극한 값을 찾았을 때 넓이가 1이 되니까 넓이가 1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얘는 그릴 수 없지만 이건 아니지만 y는 x분의 1 같은 거는 그래프를 이제 전에 배웠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x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잖아. 이게 끝없이 계속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를 왜 적분을 이용해서 찾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 1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자, y값이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확률 밀도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림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x가 m일 때 y값이 최대인 게 맞죠? 맞아. 사실 이 4번하고 5번이 너네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표준 편차가 작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얘들아.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확률 변수 x가, 그러니까 이 별량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별량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평균 주변에 많다 적다. 평균 주변에 많이 있는 거야. 이게 성적이라고 하면 평균과 가까운 애들이 많은 거야.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표준 편차가 큰 건 뭐냐면 제각각인 거야. 애들이 다 다른 거. 그래서 얘는 평균 주변에 숫자들이 많다 적다, 숫자가 적은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평균 주변에, 평균이 뭐 m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평균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평균 주변에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m이 평균이거든. 이 주변에 숫자가 많은 거야. 이게 4번이야. 그런데 5번 표준 편차가 작은 건
표준 편차가 작은 건 평균 주변에 있는 별량들이 적다.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적은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FM 여기 곡선 위에가 위에 올라와 있어. M 주변에. 표준 편차가 크면 M 값의 주변에서 숫자가 작으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근데 이게 종 모양 그래프라고 했는데 전체 넓이는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봐라. 지금 4번 표준 편차가 작으면 얘가 위로 올라와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갔어. 빨간색도 한번 그려볼게. 얘가 밑에 부분에 있거든. 얘를 이렇게 그리면 얘랑 파랑이랑 빨강이 넓이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르게 생각하면 봐봐. 평균 주변에 사람이 적다는 건 평균 주변이 아닌 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이 얘는 이렇게 날씬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얘는 옆으로 약간 퍼져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그래서 4번처럼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종 모양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올라오는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5번처럼 표준 편차가 크면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 평평한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4번, 5번 누가 틀려? 3번. 그렇지. 옆으로 퍼지는 거는 5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아까 내가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게 식이 복잡하거든. 만약에 우리한테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면 적분을 해서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배운다 하더라도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누군가가 이 넓이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뭘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이 다 달라지거든. 분산도 다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조사한 게 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다 조금씩 달라져. 뭐 예를 들어 키를 조사한 거라고 하면 뭐 여학생의 키야. 대충 160 주변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만약에 뭐 수업 중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야. 그러면 뭐 애들이 30분 넘진 않을 거잖아.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숫자 30을 주변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그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했어. 그게 뭐냐면 표준화야. 그래서 표준화는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걔네들을 그래프를 적당히 모양을 평행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분포로 바꿔주는 거야. 그게 표준화야.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거냐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 변수 x의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어쨌든 얘도 정규 분포니까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가 될 텐데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인 걸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평균 0,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래. 자, 얘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 만들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야. 그런데 왜 우리 이런 공식 배웠잖아. ax 플러스 b는 aex 플러스 b 이런 거 배웠잖아. 자, 그래서 얘가 m이 이 평균이 0이 되게 하려면 얘 평균이 m인데 이걸 다 계산한 게 0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x에서 m을 뺀 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잡는 거야. 그러면 봐. x에서 m을 뺀 거에 평균을 찾으라고 하면 2x에서 m을 빼면 되잖아. 그럼 이게 m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0이 되겠지. 그래서 x에서 m을 뺀 걸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하자. 이렇게. 근데 x에서 m만 빼면 얘하고 얘는 분산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분산 한번 써볼게. 자, 분산은 이 숫자는 없어지고
x의 개수가 1이면 1제곱 vx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얘가 시그마의 제곱인데 1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시그마 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시그마 1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걔를 이 x의 표준 편차로 나눠. 이걸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x-m 나누기 시그마라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은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2x가 m이니까 평균이 0인 확률 변수가 되고요. 이 시그마분의 x-m의 분산을 찾으시오라고 하면 이게 시그마분의 1의 제곱 vx라 얘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0과 1이거든. 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었을 때 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이걸 계산한 값을 z라고 하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정규 분포에서 확률을 찾으라고 하면 다 표준화해서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면 표준 정규 분포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아까 정규 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복잡하게 생겼잖아. 거기서 평균에 0 대입하고 시그마에 1 대입하면 식이 약간 간단해지는데 그게 이거야. 근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그림은 못 그려. 그러니까 그냥 표준 정규 분포도 정규 분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고 문제에서 x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식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적분해서 넓이를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넓이를 다 찾아놨어. 그게 정규 분포 표야. 근데 이 정규 분포 표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 표에는 요거의 넓이만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의 의미가. 그래서 뭐냐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이 숫자를 한번 봐볼게. 이 숫자를 보면 0.2, 0.01이잖아. 0.2랑 0.01이 만나는 건 0.21이거든? Z가 0.21일 때야. 이 소문자 Z가 여기 있잖아. 소문자 Z가 0.21일 때 요거의 값을 여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 숫자 0.2 앞에 0을 생략한 거야. 0.0832가 뜻하는 건 뭐냐면 Z가 0 이상 0.21 이하일 확률이 0.83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야. 만약에 Z가 0 이상 무조건 0에서 시작해. 이건 다 0에서부터 계산한 걸 적어 놓은 거니까 뭐 0 이상 4.89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하면 4.8 어디 갔지? 왜 이렇게 큰 걸로 했지 내가? 4.8 너무 커요. 자,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사실 4.8은 여기 없는 이유는 저쯤 되면 거의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없는 거야. 2.89라고 해볼게. 2.89면 여기서 2.8을 찾아. 2.8, 2.8, 2.8. 2.8. 9면 얘예요. 0.4981. 0.4981.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 사이에 관계가 있어. 정규 분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더래. 우리가 이항 분포 지난 시간에 했잖아.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였어. 근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얘 확률 분포를 다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나타내 봤어. 그랬더니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이게
정규분포 모양이 되더래.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모양이 점점 가까워지더라.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야. 이거는 궁금하면 직접 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싫어. 주3일을 우리가 이거를 직접 문자로 증명을 하진 않고요.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야 지금. 그리고 뭐 주3일을 50번 던져서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 그러면 얘가 주4일을 50번 던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래서 독립시행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항분포고, 이 기호를 뭐라고 썼지? 이항분포 B하고 n자를 뭐 써야 돼? 50. 여기 주4일을 50번 던지니까 50을 써야 돼.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잖아. 그럼 주4일을 한 번 던졌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여기다가 쓰는 거야. 주4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지? 3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선이 너무 삐뚤은데?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제 표로 그려보면 3의 배수가 0번 나올 확률 50C 0,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50제곱.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써보고 있는 거야. x가 1일 확률은 50C 1,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49제곱. 뭐 쭉쭉쭉 가서 50일 확률은 뭐 얘들아? 50C 50, 3분의 1에 50제곱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를 좌표 평면에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해보자. 그럼 x가 0, 1, 2, 3 해서 50까지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확률을 각각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 그러면 이걸 해보면 이 숫자가 50 또는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이 n값이 커지면 이 그림을 그린 게 점점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정규분포 그림에 수렴하더래. 근사적으로 가까워지더래.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항분포를 따르면 n이 점점 커지면 얘가 그래프 모양이 정규분포가 되더라 라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봐, 독립시행, 이게 독립시행에서 확률 찾는 거였잖아. 자,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고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사실 정규분포는 확률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때 확률을 찾고 싶으면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고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흐름이.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뭔가 이상한데? 문제가 어딨지? 여기 있다. 자, 여기 472번을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아까 내가 표준 정규 분포표 보여줬잖아. 근데 그거를 다 써줄 수는 없으니까 문제에선 이렇게 요약해서 몇 개만 적어주게 돼요. 472번은 보면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라고 썼었지.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뭐야 얘들아? 0이고 정규분포 종모양 그래프예요. 자, 문제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가 1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자, 그러면 1 이하일 확률이면 1부터 쭉 1보다 작은, 사실 무한히 계속되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라야. 근데 정규분포표는 항상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0부터 나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찾는다고 하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0 이상 1 이하의 넓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z 자리에 1이 들어있으니까 z의 값이 1인 얘가 z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0 이상 1 이하일 확률. 이게 0.3413이야. 이건 어떻게 찾지? 이거 어떻게 찾아? 아, 니네 두 번째 배운 애들이잖아. 이거 어떻게 찾아? 1 마이너스 아니에요. 자, 이게 전체 넓이가 몇이야? 1.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럼 반 가르면 되겠네. 이 부분은 전체의 반.
전체 1의 반이면 0.5. 그래서 얘 넓이는 0.5 더하기 0.34132예요. 아하. 기억이 나? 아니요? 안 난다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봐봐. 너무 당당한데. 자, 2번. Z가 0.5 이상일 확률이래. 자, 평균이 평균이 0이고요. 좌우가 대칭인 종모형 그래프인데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래. 얘는 0부터잖아. 어쨌든 0.5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걸 찾아보자. Z가 0 이상 0.5 이하일 확률. 그거는 어디서 봐? 여기 Z의 값이 0.5니까 얘겠지? 네. 그래서 얘 확률이 0.1915예요. 뭐냐면 요 부분의 넓이가 0.1915야.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0.5. 그럼 얘 넓이는 0.5에서 얘를 빼면 돼. 0.5 빼기 0.1915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482번을 볼게요. 한 개의 동전을 64번 던진대. 동전을 하나 던진다. 이 똑같은 일을 64번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동전을 첫 번째 던졌을 때랑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서로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이야.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는데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독립시행인데요. 그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우리가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다라고 하면 이 x는 뭘 따르게 돼?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 자, 여기에는 뭘 쓴다? 평균. 이건 이항 분포야. 아. 이항 분포 n, p잖아. 64. 그렇지. 64번 던진다를 써요. p 자리에는 뭘 쓰냐면 확률 변수 x가 뭔지를 봐야 돼. 이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이게 아니야.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을 쓰는 거야. 그게 몇이지? 2분의 1. 이렇게 쓰면 좋은 게 평균을 찾기가 간단했죠. EX는 6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2. 분산은 MPQ니까 16이죠. 네, 오늘 배운 건 뭐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n이 이 정도만 돼도 사실 큰 거야. n이 커지면 얘가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정규 분포는 기호로 어떻게 써? 평균 분산을 써. 그래서 평균이 얼마? 32. 분산은 16. 4의 제곱 16. 이렇게 적어주면 돼.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 방금 찾았죠? 30이랑 표준 편차 4 이렇게. 표준화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평균이 0, 분산이 1이 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생긴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하는 게 표준화야. 이거는 외워. 표준화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분산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32를 빼고 분산 4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x가 40 이상일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 뭐 이런 거 알려준 걸 이용해서 찾아라 라고 하면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 표준화는 이게 표준화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x에서 32를 빼야 되니까 이 식의 양변에서 32를 빼. 20 빼기 32 이렇게. 왜 20이에요? 40이네? 20은 어디서 나온 거지? 미안해. 40이야. 40에서 32를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4로 나눠. 이 부등식 똑같은 거 빼고 양수로 나누면 안 바뀌죠? 이렇게. 그런데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분산으로 나눈 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라고 쓰기로 했어. 이건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확률과 이거 확률이 같으니까 얘를 찾으면 돼요. 얘는 어떻게 찾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냥 이네. 자, 뭔가 계산 왜 자꾸 틀리지? 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야. 문제에서는
2 이상일 확률 여기를 찾으래. 그런데 정규 분포표는 전부 다 뭐냐면 Z가 0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만 정리해 놨어. 그럼 얘가 2니까 2 이하일 확률을 일단 봐. 그럼 그게 얼마야? 0.477이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죠? 자, x가 0 이상 2 이하의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래. 자, 아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 fx가 0 이상이다. 전체 넓이가 1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fx랑 x축 사이의 넓이를 찾으면 된다. 그럼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돼. 그걸로 a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고요.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얘를 계산해서 1이 되는 a를 찾으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걸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래. 그런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대.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이건 숫자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0이고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4k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아까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전체 넓이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걸로 k를 찾아볼게요. 밑변은 2, 높이는 4k,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래. 그럼 k는 얼마? 4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fx가 k가 4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넓이를 이용해서 찾지.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1 이하일 확률은 이 구간의 넓이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 값을 좀 찾아보자. 그럼 f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지. 사다리꼴 넓이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거를 찾을 수도 있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이 삼각형 넓이 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길이는 2분의 1, 높이 4분의 1, 나누기 2 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을 볼게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래. fx가 x1의 확률 밀도 함수, 얘가 x2의 확률 밀도 함수래. 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자. 평균이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잖아. x1이 커, x2가 커? x2가 크지. 그래서 얘의 평균이 좀 더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했냐면 표준 편차가 클 때 작을 때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했었어. 자, 표준 편차가 크면 애들 성적이 다 제각각이야, 점수가.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사람이 조금 있어, 이렇게.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비슷비슷한 거야, 이 별량들이. 성적으로 치면 평균 주변에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근데 전체 넓이는 같아야 하니까 어디선가는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얇게 뾰족한 형태로 그려지고요. 표준 편차가 크면 그래프가 완만한 형태로 그려져요. 그걸 보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어떤 게 더 뾰족한 그림이야? 평균 주변의 숫자가 누가 더 커? x2가 더 크지. 그래서 얘가 표준 편차가 어떻다? 작다. 얘는 표준 편차가 어떻다? 크다. 상대적인 거야, 크다 작다는.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가 표준 편차가 작고 얘가 표준 편차가 큰 거예요. 이제 문제를 방금 이 내용이 디귿에 나와 있다. 그럼 디귿은 맞아 틀려? x1의 표준 편차가 더 어떻다? 크다. x1의 표준 편차가 더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이게 기호의 의미가 x1의 평균, x1의 표준 편차야 얘들아. x1의 평균은 소문자 x1, x2의 평균은 이 소문자 x2야. 두 개 중에 누가 크다고? x2의 평균이 더 컸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이제 기억하고 리을을 한번 보자. 자, 기억은 확률 변수 x1이 숫자 x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야. 이 확률 변수 x1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 여기 색칠해서 넓이를 찾으면 되지.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이잖아, x1이.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를 1로 나누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자 보면 x2가 확률 변수 x2가 이 숫자보다 작을 확률인데 이것도 평균이잖아. 그럼 평균보다 작을 확률이면 이 부분의 넓이거든? 이 전체 넓이가 얼마야? 전체 넓이가 1인데 평균을 기준으로 반 자르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는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자, 리을은 뭐냐면 EX1이 뜻하는 게 뭐지 얘들아? EX1이 뭐야? 이거? 그치, X1의 평균. 자, X1의 평균이 여기 뭐라고 써있어? 소문자 X1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얘는 FX1이야. 그럼 FX1이면 Y는 FX에서 X가 X1일 때 Y값이니까 이거네. 이 점의 Y값. 자, 얘는 EX2는 X2의 평균이니까 이 소문자 X2인데 그러면 얘가 GX2면 Y는 GX에서 X의 값이 이거일 때 Y 값이니까 얘네. 얘가 커, 얘가 커. GX 쪽이 더 크지?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얘가 맞아요. 뭘 잘못 누른 거지? 얘가 맞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등등등등을 알려준 거야, 지금. 정규분포 표를 알려준 건데, 이건 표준 정규분포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평균이 m일 때 쓸 수 있는 정규분포 그 표, 확률을 알려준 거야. 자, 문제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얘가 뜻하는 건 평균이 몇이야? 20. 여기 m이 20이라는 거 얘들아. 그 다음에 4제곱. 이건 뭐였지? 분산이 4제곱이면 시그마 표준 편차는 4. 여기가 4인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4는 8. 1.5 곱하기 4는 6.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24. 얘는 26, 28이야. 그럼 이 숫자가 뜻하는 건 뭐냐면 m은 방금 20이라고 했잖아. 얘가 뜻하는 건 대문자 x가 20 이상 소문자 x 이하일 확률인데 소문자 x가 요 줄은 지금 얼마인 거야? 28인 거야. 이게 0.477이다. 이거야. 이 표를 보는 방법이야. 자, 일단 x는 정규분포라고 했죠. 자, 정규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인데 얘는 평균이 20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뭘 찾으라고 했냐면 12 이상 28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 그럼 얘는 찾았다. 얘는 얼마지? 2분의 1. 네? 8. 20. 자, 얘는 내가 지금 색칠한 거는 x가 얼마 이상? 20 이상? 28 이하. 20 이상 28 이하일 확률이 몇이라고? 0.477이. 여기가 0.477이야. 이거는 어떻게 찾아? 20 이하인 건 없는데. 0.477. 왜 0.477이지? 얘 대칭시키는 거야, 얘는. 20하고 12가 얼마큼 차이나? 8. 여기서 8 떨어진 게 얘 28이잖아. 그러면 좌우가 대칭이니까 여기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0.477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0.477이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자, 이번엔 확률 변수가 두 개야.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넓이를 찾아라 이거야. 근데 얘는 지금 봐라. 정규 분포 표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처럼 표를 이용해서 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 성질만 이용해서 찾아야 돼. 정규 분포 성질은 우리가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종 모양의 그래프.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종 모양. 사실 이게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가 중요해. 그럼 한번 그려볼게, 얘. 자, 얘는 자, 평균이 10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10 이상 14 이하일 확률이에요. 아, 못 찾겠구나. 이게 평균이 다르네. 얘는 20이잖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20 이상 K 이하일 확률이니까 비교하는 게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표준화해, 표준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확률이 같다는 건 표준화해도 당연히 같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표준화를 할 건데 표준화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얘 해볼게요. 10이랑 x랑 14에서 평균을 뺄 거야. 평균이 얼마야? x는 10. 자,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x는 표준 편차가 몇이야? 2. 자, 그래서 2로 나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0.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로 바뀌어요. 얘는 계산하면 2가 돼요. 이것도 표준화를 해볼게. 얘. 얘도 마찬가지로 20과 X와 K가 있잖아. 평균 뺄 건데 평균이 얼마야? 20. 자, 그리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얘는 기호로 써보면 얘는 0이고 얘는 Z. 이건 모르겠다. 3분의 K-20 이렇게. 이거 두 개가 같대. 근데 모양을 봐봐. 얘 똑같지? 얘도 똑같지? 이것도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K-20은 2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다음 유형을 볼게요. 자, 확률 변수 Z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이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어. 일단 이 기호의 의미는 이거일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일단 간단히 해볼게요. x-23의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려면 x-20이 마이너스 10보단 크거나 같고 플러스 10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다 23을 더하면 13 x 뭐지? 33. 이거랑 다 똑같은 식이잖아. 이거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 거야. 그런데 자, 우리는 평균이 25인 정규 분포 따르는 걸 찾고 싶은데 문제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를 알려줬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할 거야. 표준화는 어떻게 해? 뭘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자, 그러면 13 빼기 25 몇이지? 마이너스 12. 12를 8로 나누면 4, 2, 8, 4, 32. 그럼 얘가 마이너스 1.5. 얘는 Z가 되고요. 얘는 33 빼기 25는 8.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이걸 이용해서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정규 분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래프예요. 정규 분포표는 0 이상일 확률만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면 대칭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거야. 마이너스 1.5 이상 0 이하일 확률은 마이너스 1.5를 0에 대칭시킨
플러스 1.5 여기랑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는 어때? 같아지는데 0 이상 1.5 이하일 확률이 얼마래? 0.4331에.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이상 0 이하일 확률도 0.4332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1 이하지. 그럼 이제 0에서 1까지 넓이를 또 찾아요. 얘는 0.3413.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0.4332 더하기 0.3413 이렇게. 오케이? 자, 이거 유형 6번이고요. 7번은 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x가 4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찾았더니 0.8185래.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의 확률은 그냥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 표준화해서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찾았어. 그래서 얘도 표준화해서 찾았더니 이게 되더라 이런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화 하려면 40과 x와 a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 50. 그렇지. 평균 마이너스 50 빼는 거. 50을 빼고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 표준 편차 5로 나눠요. 자, 그러면 이 왼쪽 거는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얘는 z,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5분의 a-50을 그냥 써볼게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는 다 0 이상 얼마 이하일 확률이라고 나와 있다 했잖아. 그럼 얘처럼 마이너스 2 이상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넓이를 일단 찾아야 돼.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의 넓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0에서 2까지 넓이로 찾을 수 있겠죠? 0 이상 2 이하일 넓이가 확률이 0.477이니까 얘도 0.477이야. 근데 이 확률이 이거보다 크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겠네 일단.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지웠다. 얘가 적당히 나눠서 여기는 0.477이고요. 그 다음에 이 5분의 a-50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수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찾으니까 0.8185래.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0.8185에서 0.4772를 빼야 되잖아. 빼면 얼마지? 0.3413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 되려면 0.3413이 되는 건 누구냐면 Z가 0 이상 1.0 이하일 때야. 여기가 1.0인 거야. 그래서 얘가 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일 확률이라고 해야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0.477이 0에서 1까지는 0.3413 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5분의 a-50이 1이다 해서 a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511번은 자 지금 문제를 읽고 잠깐 생각해봐. 이렇게 봐봐. 이게 문장제잖아.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네. 확률 변수가 뭔지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누가 확률 변수인지. 여기 지금 보면 찾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거든. 이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랑 관련된 내용이냐면 사과 한 개 무게랑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사과 한 개의 무게인 거야. 사과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중에 이거 찾는 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 쉬운 문제를 풀 때부터 이걸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250, 표준 편차가 15래요. 자, 이 생산된 사과 중에 하나를 골랐어. 사과의 무게가 방금 x라 했잖아. 사과의 무게 x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해서 문제를 식으로 바꾸면 x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그냥 정규 분포니까 확률을 찾으려면 표준화를 해야 돼. 자,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해, 얘들아? x 마이너스 여기 220부터 써보자. 220 마이너스 250 나누기 15. 얘는 그냥 Z라고 바꿀게요. 여기는 265 마이너스 250 나누기 15. 1 확률을 얘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찾을 수 있어? 네. 그러면 다음 거로 가보죠. 자, 얘도 볼게요. 확률 변수가 누굴까? 점수 받은 학생. 점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데 누가 정규 분포야? 수학 점수가 수학 성적의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니까 수학 성적이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항상 찾아야 돼. 수학 성적이 확률 변수 X예요. 자, 점수가 60 이상 80 이하인 우리 배우는 거는 다 확률이잖아. 우리 학생 수 같은 거는 바로 직접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문제를 확률로 바꿔볼게요. 자, 점수 X가 뭔가 분위기 이상해. 점수 X가 60 이상 80 이하일 확률로 문제를 바꿨어. 우리 지금 확률 찾는 거 배우니까. 이건 어떻게 찾아? 60 마이너스 65. 그치? 얘가 그냥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시킬 거야. 그래서 60에서 평균 65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고요. 얘도 그렇게 하면 Z가 되고 80 마이너스 65 나누기 5지. 자, 얘를 계산해 보면 이건 몇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아니냐? 3? 15잖아. 자, 그럼 확률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데, 자,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의 넓이는 여기 직접 안 써 있으니까 대칭을 시키죠? 얘 대칭하면 뭐가 돼? 플러스 1. 그래서 여기 넓이를 찾으면 0.3413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확률, 0에서 3까지의 확률은 0.4987이에요. 더하면 몇이야, 얘들아? 0.839 아니지. 나 안 더해봤어. 840 840? 8400 진짜지? 84. 자, 그러면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확률이 0.84래. 그럼 전체가 100명이잖아.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어야 0.84야? 확률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100명 곱해서 84명이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학생 수를 찾아라, 뭐 최저 점수를 찾아라, 이렇게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닌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률밖에 못 찾아. 그래서 다 어떠한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일단 찾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표준화인가 이걸 안 하는 경우는 표준화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표준화 안 하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이런 게 표준화 안 하는 거야. 얘는 여기 지금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 표인 거야.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그래서 여기가 표준 정규 분포는 여기가 0이거든. 얘가 그냥 평균으로 나와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표준화를 안 해.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다 표준화를 해. 자,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얘 지금 보면 최저 점수를 물어봤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뭐뭐할 확률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말을 합격할 확률이라고 바꿀 거야. 합격할 확률. 그러니까 다 이 내용이 나오는 뭐뭐의 확률이 돼야 돼, 문제가. 근데 문제에서 지금 최저 점수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커트라인이잖아. 합격을 하려면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높아야 되지. 맞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응시자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응시자의 점수가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을 이 확률 변수 x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합격할 확률은 응시자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최저 점수거든. 이 최저 점수를 적당히 뭐 K점이라고 한다면 응시자의 점수가 커트라인 K 이상이면 그게 합격할 확률인 거야. 자, 360명 뽑는데 4,500명이 응시했대.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합격할 확률은 이미 알고 있어. 4,500명 분의 360명인 거야. 0 지우고 몇으로 나누지? 9로 나누면 9, 5, 40, 9, 4, 36, 0.08이네. 자, 그래서 합격할 확률을 두 가지로 생각한 거야. 하나는 응시자분의 모집 인원 해서 0.08 또는 합격차 커트라인이 K점이면 확률 변수 X인 응시자 점수가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8이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려면 K가 얼마냐.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잖아. 그래서 얘 어떻게? 표준화 시켜. X에서 평균 58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이게 Z가 10분의 K-5.58 이상일 확률이 0.08이 돼야 된대. 그러면 그림을 대략 그리면 자, 표준 정규 분포니까 평균이 0이지. 여기 넓이 얼마라고 얘들아? 2분의 1, 0.5. 0.08이면 되게 조금이잖아. 얘가 K보다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는 이 표준화한 걸로 쓰자. 표준화했을 때 10분의 K-58 이상일 확률. 여기 확률이 몇이라고? 0.08이래.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 항상 이 부분 넓이가 나오잖아. 얘가 0.08이면 여기 넓이가 얼마야? 0. 여기가 0.5니까 0.5에서 0.08 빼면 0.42가 돼. 0.42는 0 이상 1.4 이하일 확률이라 했으니까 이게 1.4인 거야. 그래서 10분의 K-58이 1.4다 해서 K 커트라인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있나? 아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깜빡했다. 얘 봐봐. 자, 여기 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데 그때 뭐뭐일 확률을 찾으래. 네. 자,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n이 충분히 큰 건 어떨 때를 얘기하냐면 np를 곱한 게 5 이상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봐. 당연히 5보다 크지. 자, 그리고 숫자가 엄청 큰 게 아니고 애매한 거는 문제로 안 나와.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이항분포인데 얘가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부터 찾아보자. 평균은 몇이야 얘들아? 평균 식이 뭐지? 150 곱하기 5분의 3 얼마야? 90. 자, 분사는 자 150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5분의 2를 곱하죠? 그럼 몇이야? 36. 36. 자, 찾으라는 건 X가 96 이상 105 이하일 확률이야. 그냥은 못 찾으니까 표준화를 하죠. 그러니까 96에서 뭘 빼고? 평균 90 빼고 표준 편차는 루트 36이니까 6. 자, 얘도 105 마이너스 90 나누기 6 해서 얘 이용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자, 주사위를 720번 던진대. 그러면 각각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고, 자, 여기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여기다 쓰자. 1의 눈이 나오는 문제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는 다 무슨 횟수 이런 식으로 쓸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30 이상 140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주사위 720번 던졌고요. 여긴 뭐 쓴다 했지? 6분의 1.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평균은 뭐가 돼? 720 곱하기 6분의 1. 720 곱하기 6분의 1 얼마지? 120. 120. 자, vx는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100. 자, 찾으라는 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가 얼마 이상 얘들아? 130 이상 얼마 이하? 140 이하일 확률 뭐 해야 돼? 표준화니까 130 빼기 평균 120 나누기 10 똑같이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도 있는데 이게 봐봐. 뭐가 확률 변수 x지? 자, 535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자, 봐. 오지선다형 문제를 몇 개 푼대? 100개 푼대. 그러면 내가 1번을 맞을 확률과 2번을 맞을 확률은 서로 별개지. 그래서 얘가 독립시행이야. 문제를 푼다라는 똑같은 일을 100번 반복하는 독립시행이야. 근데 문제가 A개 이상 개수가 나오는 데를 유심히 보는 거야. A개 이상의 문제를 맞출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힌 문제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는 거야. 내가 맞힌 문제의 개수를 x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자,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내가 문제를 푼다 이거를 몇 번 한다고? 100번 할 거야. 그럼 여긴 뭘 써? 맞힌 문제의 개수가 x면 내가 문제를 하나 풀었을 때 맞힐 확률을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오지선다래. 보기가 5개. 그럼 지금 임의로는 찍는 거야. 그러면 맞출 확률은? 100분의 1. 오지선다라니까? 5분의 1. 얼마? 5분의 1. 5분의 1이야. 이렇게 쓰는 거. 사실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지금 내가 쓴 이 파란 색깔 글씨를 쓰는 것까지가 어려워. 그 문제를 잘 읽고 어떤 게 확률 변수 x인지 얘를 이항 분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는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잖아. 그럼 맞힌 문제의 개수 x가 A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서 x의 평균과 방금 한 것처럼 분산을 찾아서 얘를 뭐 해주면 돼? 표준화하면 찾을 수 있어요. 네. 얘네들은 표준화하면 돼. 네. 자, 지금 한 거 중에 뭐 질문이 있어?